마지막으로 당신이 틀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네, 제가 망쳤습니다라고 인정해야만 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색하죠? 마치 작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뺨이 붉어지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고 머릿속에서는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 우리 대부분은 틀리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지킵니다. 마치 우리의 전체 정체성이 이 하나의 신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친구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10분 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후퇴하나요? 흥미로운 관점이네.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당신은 2배로 버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시작하며 궤변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끔찍한 것이 바로 약점의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연성이라는 초능력입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답은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인지 부조화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발견한 개념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2개의 모순된 생각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내가 방금 멍청한 말을 했다 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죠. 뇌는 이 긴장 상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의견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멍청한 말이 아니었어. 그들은 그냥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2번째 원인은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의 뇌는 게으른 탐정입니다. 모든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이론을 확인해주는 단서만 찾습니다. 당신이 어떤 차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차의 긍정적인 리뷰만 읽고 그 차를 칭찬하는 비디오만 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념주의에 정보의 거품을 만듭니다. 이 거품은 매우 아늑하지만 진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교활한 적은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견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 생각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것입니다. 의견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틀렸거나 결함이 있었거나 순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합쳐져 강력한 칵테일을 만듭니다. 지적 완고함이라는 칵테일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의견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 겸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적 겸손은 자신의 지식이 제한적이며 자신이 가진 가장 확고한 신념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원칙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체성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설로 봅니다. 테스트하고 도전하고 필요하다면 버려야 할 가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X를 믿는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때때로 길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 대중화한 개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과 재능이 정적인 특성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당신의 지능 부족에 대한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틀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드백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내면의 독백은 나는 멍청해가 아니라 오, 이건 내가 몰랐던 거네. 이제 나는 조금 더 똑똑해졌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업데이트를 버그가 아닌 기능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적으로 완고한 사람에서 지적으로 유연한 탐험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자아를 분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견은 당신이 가진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가 모든 문제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논쟁 중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세요. 잠깐, 내가 이 아이디어를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적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주제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찾아보세요. 당신과 의견이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세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세요. 이 문구는 당신의 자아를 무장해제시키고 상대방을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입장이 너무 약해서 약간의 의심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단계, 의견을 바꾼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하세요. 우리의 뇌는 보상에 반응합니다. 마음을 바꿀 때마다 그것을 패배로 여기지 말고 승리로 여기세요. 와, 방금 내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 했네. 또는 이제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졌어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적 레벨업으로 만드세요. 다섯 번째 단계, 의견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팀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목표가 내 아이디어가 이기는 것이라면 당신은 최고의 해결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우리가 함께 최고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버리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목표를 의견보다 높게 두세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름길과 안락함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지혜, 그리고 진정한 지성은 이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지적 강점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당신의 자아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움츠러들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뇌가 방금 중요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축하하세요.